꿈을 꾸어왔습니다. 커서 내 고장과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한 마리의 연어가 성장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고향의 강에 함선한 알을 낳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1965년 하늘, 산, 강, 들녘이 아름답고 사람의 정이 살아있는 양산에서 태어나서 여름이면 소목이고 걸음치고 겨울이면 산에서 나물 해 나르던 원덕면 화제리의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고향 양산의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은 지금까지도 항상 저의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물금 동아중학교에 다닐 때 화제에서 물금까지 낙동강변 10km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직장에 다니는 누나 형과 함께 물금에서 자취하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됐죠. 부산에서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좌절도 맛보고 방황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말씀, 그걸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하고 군입대를 해서 30개월의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복학 당시 대학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저 또한 학생 시위에 참여해서 민주화를 외쳤죠.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학생운동이 주사파 중심으로 작용하는 데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3년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건 서울시장의 비서관으로 발탁돼서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의 민영화를 총괄해서 추진했고 민원 비서관을 맡으며 3년 동안 7천여 건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론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때론 멱살을 잡히기도 하면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진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마음과 마음이 닿도록 성의를 다하면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다니던 2002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2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후에는 서울시립교양악단 개혁을 맡아 정명훈 지휘자를 영입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개혁 작업은 정부에 의해 2006년도 최고의 혁신 브랜드로 선정됐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대학 교재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가장 역점 사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마케팅 담당관을 맡았습니다. 매일 고군분투한 결과 그전에는 2~3%씩 증가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 내지 15%씩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3년, 2007년 600만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에는 900만 명으로 300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300만 명이 증가한 결과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15년에 걸쳐 일어날 일을 단 3년 동안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2009년 8월 서울, 베이징, 싱가포르, 홍콩, 방콕 등이 함께 창설한 아시아도시연맹의 제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07년부터 마케팅 담당관을 맡으면서 중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은 중국인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을 보면서 중국을 제대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 유학을 준비해서 2010년 북경대학에 방문학자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첨단 과학기술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생들이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진왜란이 나기 10년 전 율곡 이 선생이 주장하셨던 10만 양병론과 같던 대비책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10만 명 이상의 최고의 과학기술 두뇌를 길러야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좀 더 키우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2011년 2월 미국 하버드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했던 인연이 있어 하버드대학에서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한국, 미국, 중국의 국제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성균관대,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대, 듀크대, 중국의 북경대 등 국내외 6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한 것은 조국과 고향을 위해 언젠가는 배운 것을 모두 바치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커가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하고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에는 바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다라고요. 부족한 저지만 저에겐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을 믿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국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열티를 지불하던 나라에서 세계 4위의 특허 점유국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1등 제품을 127개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의 도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두뇌국가, 과학기술 대국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양산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때까지 저는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한 마리 큰 연어가 되어 고향과 나라를 위해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